네, 안녕하세요. 네, 교재 다 받으셨죠? 네. 입문서. 그래서 이제 뭐, 우리 과목이 맨 앞에 나와 있어요. 그죠? 공인중개사법. 맨 앞에 나왔는데, 뭐, 페이지수로 하면 한 130피 정도 될 거예요.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입문서는. 그래서 이제 기본적인 거, 아주 기본적인 거. 그래서 이제 뭐, 나중에는 뭐, 깊은 내용까지 해야 되겠지만, 이제 기본적인 거 한번 쭉 전체적으로 한번 훑어준 게 좋아요. 왜냐면, 우리 과목이 처음 공부하신 분들은 우리 과목에 어떤 내용이 있는지조차를 모르잖아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이렇게 한번 쭉 이렇게 봐주시는 게 좋아요. 그래서 이제 2달간을 거쳐서 이걸 한번 훑을 거예요. 어려운 거 하나도 없어요. 여러분들 그 강의 열심히 듣고 따라하시면 돼. 그죠? 예. 어려운 건 하나 없어. 되게 쉬워요. 그래서 공부할 것도 없어. 예, 근데 시험 보면 좀 자꾸 떨어져서 그러지. 자, 그러면 우리 과목, 뭐 처음 하신 분들은 손 한번 들어봐요. 다들 그러시겠죠? 자, 그러면 이제 우리 과목이 뭔지 어떻게 구성되는지 간단하게 설명하고 강의 들어갈게요. 우리 과목은 2차 과목인지 알고 계시죠? 네. 공인중개사법. 이 공인중개사 법령이 있어요. 이제 이거 하나 하고, 여기서 이제 몇 문제 정도 출제가 될 것 같아요? 한 27문제? 27문제를 보면 돼요. 한 27문제, 대략 그렇습니다. 27문제 정도를 보면 되고, 대략. 그리고 이제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이 있어요.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 여기서 이제 올해 처음 이제 이 법률이 제정돼서 출제된 5문제가 출제되었어요. 5문제. 그럼 이제 몇 문제입니까요? 32문제죠? 그리고 이제 중개 실무에서 한 8문제 정도 나와요. 올해는 조금 더 적게 나와 있는데, 한 8문제 정도를 봐주셔야 돼요, 여기서. 그래서 이제 40문제가 출제가 돼요. 우리 과목은 이제 크게 3가지로 구분이 되어 있어요. 이렇게 해서 총 40문제가 출제가 됩니다. 그래서 이제 뭐 민법도 40문제고, 부동산 개론도 40문제고, 그죠? 우리 중개사 법령, 이제 우리 법은 이제 중개사 법령 줄여서 이 과목도 40문제. 그다음에 어제 공부했던 부동산 공법 있죠? 여기도 40문제. 그리고 이제 공시세법 합해서 40문제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 과목도 비중이 적은 게 아니에요. 다른 과목 비중이 똑같아요. 그래서 이제 그 말은 우리 과목을 열심히 하라 이 말이에요. 그렇죠? 서울에서는 안 된다. 그렇죠? 그래서 이제 대부분 뭐 학원에서 민계공 이렇게만 강조하는데 그건 아니에요. 어차피 시험은 전 과목이 이제 비율이 비슷하기 때문에 또 열심히 해서 최대한 점수를 많이 빼준 것이 합격의 지름길이다. 그렇죠? 그래서 이제 혹시 뭐 부족하면 다른 과목에 보태줄 수도 있는 거고.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해서 이제 열심히 해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걸 차례대로 공부할 거예요. 그죠? 예. 그래서 이제 여러분 교재 보면 이제 한 130페이지 정도 된대요. 그래서 이제 이것을 뭐 8주에 걸쳐서 하니까, 충분해요. 기본적인 거 하니까. 그래서 쭉 따라와 주시면 될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 먼저 법 공식 명칭은 이제 이걸 써요. 공인중개사 법령. 그럼 이제 이걸 공식 명칭을 쓰고 있는데, 3가지가 다 들어갑니다. 그렇게 알고 쭉 따라와 주시면 돼요. 그죠? 뭐, 근데 이제 지금은 입문서니까 통합으로 가져오니까 문제가 안 생기는데, 이제 1, 2월 달 되면 기본서라고 이제 과목별로 과목이 나오거든요. 그럼 이제 우리 공인중개사 법령 시간에 공시 법령을 많이 가지고 오는 경우가 종종 있어요. 그죠? 그래서 책을 아무거나 법령 책을 빼고 와. 그러면 하고 나면 책이 틀려. 그런 경우가 종종 있어요. 될 수 있으면 그러지 마시고 제대로 빼오세요. 예. 그래서 이제 저는 여러분들하고 같이 1년간 공부를 할 분인데, 자, 이 제 얘기입니다. 여러분 잘 기억해 보세요. 이제 알고 계시죠? 예, 아니 알고 여기는 모를 것 같은데. 그래서 저는 이 제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 1년간 뭐 싫든 좋든 같이 가야 되니까 믿고 따라와 주셔야 돼요. 우리가 이제 공부하다 보면 저 선생은 싫어. 나 절대 나가기 싫어. 그러지 말고 여기 새로운 학원을 선택했잖아요. 그러면 좋든 싫든 가야만이 그게 합격이 됩니다. 절대 중간에 이렇게
틀어져 버리면 합격하기 힘들어져요. 그래서 이제 초등 시험 같이 가야만이 여러분들 합격이 되니까 그렇게 쭉 따라오시면 되고. 그래서 이제 저는 뭐 천안에서 꽤 오래 강의를 했어요. 지금 이제 여러분하고 하면 8년째입니다. 천안에서 뭐. 천안 내려온 지가 꽤 됐어요. 내가 그저께 내려온 것 같은데 벌써 그렇게 됐어요. 그래서 이제 올해 여러분하고 같이 하면 뭐 8년째가 되는데, 그래서 여러분들이 뭐 주변에 뭐 천안에서는 그래서 모르시는 분이 별로 없을 거예요, 저를. 그렇죠? 그렇죠? 이제 그렇게 하시고 쭉 따라 하시면 돼요. 예. 그리고 이제 인문서를 여러분들이 공부하신 분들은 좀 우습게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에요. 인문서가 상당히 중요합니다. 기초가 덜 되신 분들은 인문서를 잘 다뤄야 돼요. 그래야만이 기본이 탄탄해져요. 그래서 이제 뭐 입문 과정을 안 거치고 바로 본교재에 들어가신 분들 있잖아요. 기초가 안 쌓인 상태에서 가면 상당히 힘들어하고 나중에 흔들려. 우리가 모래밭에 집 지면 그 집이 제대로 안 되잖아요. 기초가 튼튼해야만이 집이 튼튼하게 올라가게 같은 원리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입문서를 뭐 무시하면 안 되고, 이게 이제 전 범위 틀을 잡아준 거거든요. 이 과목에 무슨 내용이 있고 어떻게 공부해야 될까, 이 방향을 제시해 준 거거든요. 그래서 상당히 중요해요. 그래서 이제 이양할 거면 입문서부터 차근차근 해서 체계적으로 공부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제 해보시면 알겠지만은 나중에 가면 상당히 힘들어져요. 처음에는 뭐 그냥 다니는데 그게 아니고 이렇게 알고 쭉 따라와 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한번 진도 나가 볼게요. 거기 이제 10페이지를 보시게 되면 이제 총칙이 있어요. 우리가 뭐 이제 가장 먼저 나온 총칙 파트가 있어요. 1장. 그래서 총칙이 있는데 이것이 이제 여기서 2문제 정도 나와요. 총칙에서 거의 고정화되어 있어요. 1장에서 한 2문제 정도 나와요. 그래서 이제 올해 28회였죠. 거기도 이제 2문제가 나왔어요. 총칙 파트에서. 여러분 29회인데 28회 때도 2문제가 나와있어요. 그래서 거의 고정화되어 있어요. 총칙 파트. 그래서 이제 이것도 뭐 기본적인 것만 써 있는데 그렇게 저 2문제 정도 나온다 예상하고 공부를 하시면 돼요. 자, 1절 법의 제정 목적하고 구성 그랬죠? 자, 우리 과목이 아까 뭐라 그랬어요? 공인 중개사법이란 말을 써요. 자, 우리 법의 제정 목적이 뭐냐? 이 제정 목적도 간혹 가다가 시험에 출제가 돼요. 3가지로 압축이 됩니다. 첫 번째 뭐라고 그랬습니까? 공인중개사 업무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뭘 제공한다 그랬어요? 전문성. 그 번호를 매겼어요. 자, 전문성 제고까지가 1번. 전문성 제고한 것이 첫 번째 제정 목적. 그렇죠? 그냥 끊어보세요.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부동산 중개업이라고 했어요. 부동산 중개업을 어떻게 한다? 건전하게 육성. 건전하게 뭐다? 육성. 이게 몇 번째? 2번째. 그러면 여기서 이제 주의할 게 딱 하나가 있어요. 대충 공부 하나면 해놓으면 점수를 못 따요. 여기서 부동산업이라고 표현을 써요. 부동산 중개업이란 말을 써요. 중개도 동그라미 시험에 부동산업을 건전하게 육성 그렇게 놓으면 또 그럴듯하거든요. 이건 틀려. 부동산업이 아니라 부동산 무슨 업? 중개업. 부동산업을 건전하게 육성한다. 이건 틀린 질문이에요. 막상 이렇게 이제 출제를 해놓으면 또 못 잡아내요. 대충 공부하시면. 부동산 중개업을 건전하게 육성. 이게 몇 번째? 2번째. 그러면 3번째 목적이 국민경제에 뭐다? 이바지하는 걸 목적으로 한다. 이렇게 3가지. 자, 이게 궁극 목적이 되거든요. 국민경제 이바지. 국민경제 이바지. 그래서 이제 우리 재정 목적 3가지. 별거 아닌 것 같아도 막상 이것 가지고도 문제가 나오거든요. 오지선다가. 그러면 여기 계신 분들 중에 반은 틀려나가요. 문제 만들어 놓으면. 안 그럴 것 같죠? 그렇죠? 비슷비슷하게 문장 넣어 놓으면 못 잡아내요. 그래서 이제 꼼꼼하게 해야 돼요. 그래서 이제 전문성 제고, 중개업을 건전하게 육성. 그 다음에 3번째가 국민경제 이바지. 국민경제 뭐다? 이바지. 이걸 목적으로 한다. 3가지. 자, 반드시 기억해 보세요. 근데 이제 이렇게 보다 보면 기억했다가 또 한 며칠 지나면 또 잊어먹어. 그렇죠? 또 잊어먹고 또 하고 또 기억했다가 또 잊어먹고 그래. 사람 기억이 오래 못 가거든요. 그래서 이제 자꾸 연습을 해야 돼. 반복. 공부는 반복 학습이에요. 반복.
자, 그래서 이제 중개사법 제정 목적 세 가지 끝났고, 그 다음에 2번. 우리 법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느냐? 이게 나와 있어요. 공인. 자, 중개사 법령의 구성. 이렇게 나와 있어요. 자, 그러면 거기 법령에다 동그라미 쳐보세요. 제목에다가. 공인중개사 법령에서 법령. 여기 동그라미. 그럼 이제 이 공인중개사 법하고 법령 개념은 틀려요. 이게 기초거든요. 법하고 법령 개념은 틀려요. 그럼 공인중개사 법령은 딱 세 가지가 압축이 돼요. 첫 번째가 공인중개사법. 공인중개사법이 있고 이거의 법률입니다. 법률. 이게 법률이고, 그 다음에 두 번째가 공인중개사법 뭐가 있습니까? 시행령이라고 있어요. 자, 시행령을 달리 표현해서 대통령령 그렇습니다. 대통령령을 줄이면 대령. 그렇죠? 대통령령. 그 다음에 세 번째가 공인중개사법 뭐가 있습니까? 시행규칙이라고 나와 있어요. 시행규칙을 달리 표현해서 교통무령 줄여서 공령. 자, 그러면 이제 이게 흔들리면 안 돼요. 자, 법이 법률이고 법이 법률입니다. 그러면 시행령이 대통령령이고 시행규칙이 국토교통부령이라는 말이죠. 그죠? 예. 그러니까 법하고 법률 개념, 법령은 틀려요. 이 법령이란 말은 이렇게 세 가지를 포괄한 개념이에요. 법도 있고 시행령도 있고 시행규칙을 포괄해서 공인중개사 법령 그렇게 표현합니다. 이 개념이 흔들면 안 돼. 한 달 지나서 시행령이 뭐냐? 그러면 또 국토교통부령. 그럼 대통령이에요. 시행규칙이 국토교통부령. 안 그럴 것 같죠? 여러분 한 달 지나봐 다 몰라. 처음 공부하신 분들. 이거 그냥 흔들면 안 돼. 왜냐면 나중에 이제 문제 푸는데 이게 필요하거든요. 문제풀이 할 때. 문제풀이 할 때 필요하니까 그래요. 자, 법이 법률이고 시행령이 대통령령이고 시행규칙이 국토교통부령입니다. 그럼 포괄해서 공인중개사 법령이란 말을 써요. 이 세 가지를 포괄해서 공인중개사 법령 이렇게 배웁니다. 몇 가지를 포괄해서? 세 가지. 공인중개사 법령. 그럼 법도 가장 단계가 있어요. 그래서 법이 가장 상위 법률이고 그 다음에 시행령, 그 다음에 시행규칙. 가장 하위 법률이 셋 중에서 시행규칙이 돼요. 국토교통부령이 됩니다. 이 개념이 흔들리면 안 돼. 이해되셨어요? 예. 자, 공인중개사 법령 그러면 법, 시행령, 시행규칙. 법, 시행령, 시행규칙. 정리되고 있죠? 그럼 우리 시험 범위는 법에서만 나오겠어요? 다 나올 것 같아요. 시험 범위. 다 나와, 다. 여기만 나온 게 아니에요. 또 여기서 또 판례들이 있어요. 판례도 나중에 또 공부를 할 거예요. 기본서 나오면. 여기서는 판례가 거의 없어요. 조금 있는 것도 있는데, 없고. 또 매수신청 대리 규칙, 이런 부수적인 법도 있어요. 여기까지 다 시험법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제 뭐 기초개정은 판례가 많이 없지만은 앞으로 기본서 나오면 이제 판례도 기본서 내용이 실려 있어요. 자, 다 시험법에 들어갑니다. 예, 이걸 이제 우리가 배우는 거예요. 이제 우리 법이 이렇게 구성됐다 이걸 보는 거예요. 됐죠? 예. 그래서 법령 그러면 법, 시행령, 시행규칙을 말한다. 이해됐어요? 예. 여기 그 정도만 알고 있으면 돼요. 그래서 10페이지는 이 정도만 하면 충분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오른쪽 페이지 제목이 뭐요? 용어 정의. 이제 용어가 나옵니다. 자, 어느 과목이든 일단 공부하다면 용어가 나오거든요. 근데 이 용어가 이제 처음 공부하신 분들은 가장 힘들어요. 원래 한번 봐도 기억은 잘 안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 과목은 어떤 용어를 주로 공부해야 되냐, 이제 그게 나왔어요. 근데 이 용어가 거기 제목에 보면 별표가 몇 개 나와 있어요? 4개가 나와 있죠. 그 말은 매년 출제가 돼요. 용어 문제가. 가장 기본이면서 가장 기초면서 가장 시험에 자주 출제된 게 용어예요. 근데 또 가장 자주 틀린 게 또 용어예요. 그렇죠? 가장 자주 틀려요. 나중에 여러분 지금 공부하잖아요. 11월부터 내년 10월 되면 다른 건 다 맞아. 근데 용어 문제 나오면 틀려. 신기할 정도예요. 그죠? 근데 공부할 때는 어려운 것도 하나도 없어. 근데 문제 나오면 틀려. 이해가 안 되죠? 봐봐. 다른 내용은 다 맞아. 이게 자주 틀려요. 그래서 이제 그러니까 영어만큼은 이게 그 법 조문을 꼼꼼하게 그냥 머릿속에 다 넣어야 돼요. 넣어야 되고 해석할 줄 알면 돼요. 자, 그러면 가장 먼저 나온 용어가 뭐예요? 중개. 그 다음에 뭐가 있어요?
공인중개사란 용어가 있어. 그 다음에 중개업이란 용어가 있어요. 그 다음에 뭐가 있어요? 개업공인중개사가 나와 있어요. 개업공인중개사. 이런 용어가 나오고, 그 다음에 소속공인중개사 있죠? 소속공인중개사가 있고, 그 다음에 나온 용어가 뭐가 있어요? 중개보조원. 우리 과목의 이제 대표적인 용어들이 이런 것들입니다. 이제 이걸 가지고 우리가 공부를 해야 되는데, 그러면 여기서 가장 시험에 자주 나온 용어, 모두 다 자주 나와요. 근데 이제 단독 문제로 자주 나온 것들이 중개하고 중개업입니다. 그 중에서 자주 나온 거, 이거다고, 이거. 이제 단독 문제로도 출제가 돼요. 단독 문제로 출제가 되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나머지는 이제 통합해서 문제가 나오든지 뭐 이런 형식으로 출제가 될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게 우리 과목을 공부하는데 이제 가장 기초입니다. 기초고 시험도 자주 나오고, 그래서 반드시 알아야 돼요. 그죠? 그럼 이제 이 중개란 말이 나오는데, 여러분들 그 중개업소 사장을 누구라고 하겠어요? 우리 중개업소 사장. 그 부동산 업소 사장을 뭐라고 표현을 해요? 그냥 사장님 그래요? 네, 이걸 개업공인중개사라고 해요. 개업공인중개사라는 말을 써요. 중개업소 사장 있잖아요. 이분들은 개업공인중개사라는 말을 써요. 그러면 이분들이 물건을 뭐 하고 있어요? 중개를 하잖아요. 그러면 이 중개가 뭔지 이걸 이제 공부를 하는 거예요. 이 중개가 뭐냐? 이분들이 알선한 거 중개거든요. 물건 소개해 준 거. 그러면 중개가 뭐냐? 이 개념이 가장 중요하고 가장 먼저 배우는 거예요. 그럼 이제 거기 읽어보세요. 중개. 중개라 하면 뭐라고 나왔어요? 그 알선하는 걸 말한다. 그렇게. 자, 읽으려고 보니까 되게 시간 걸리죠? 원래 그래요. 그렇죠? 되게 시간 걸려. 자, 중개 개념이 시험에 자주 나와요. 그래서 그 책에 나온 두 줄을 그대로 머릿속에 넣어야 돼요. 그래 안 하면 나중에 자꾸 문제에 틀려져요. 그래서 이제 법 3조가 우리 법을 말해요. 중개사법. 그러면 이제 3조가 이제 법정 중개 대상물을 말하거든요. 자, 법정 중개 대상물 3조란 말을 쓰고 있어요. 자, 법정 중개 대상물에 대하여 이렇게죠. 그러면 거래 당사자 간의 이렇게 나왔어요. 뭘 중개합니까? 매매하고 교환하고 임대차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그 밖에 권리의 무슨 행위? 득실 변경 행위를 뭐 한 것이다? 알선하는 것이 중개다. 그래서 이제 이 중개 개념은 그대로 머릿속에 넣어주시면 돼요. 이게 몇 개월 지났더니 칠판이 잘 안 닦이네. 왜 그래, 이게? 원래 잘 닦였는데 이상하게 안 닦여. 그래서 이제 알선하는 것을 말한다. 이렇게 말하거든요. 그럼 이제 이걸 그대로 해석할 줄 알아야 돼요. 해석할 줄 알아야 되는데, 그러면 여기서 법정이란 말이 뭘까? 법정. 법률의 규정이란 말이에요. 법률의 규정. 법에 정한 거. 법에 정한다 이 말이에요. 중개 대상물은 이 개공이 중개할 수 있는 물건들을 말해요. 그럼 이제 우리 그 중개업소 사장 개업공인중개사라는 말을 써요. 이 개업공인중개사를 말을 줄여서 개공이라 그래요. 그래서 내가 개공이란 말을 쓰면 여러분들 뭔지 알아먹어야 돼. 개업공인중개사를 줄여서 뭐다? 개공. 내가 이제 무의식적으로 개공 말을 하거든요. 그러면 개업공인중개사 줄임말이 개공이에요. 이해됐어요? 그러면 소공은 뭐겠어요? 소속공인중개사 줄임말. 그래서 이제 이걸 알아야 돼요. 네. 그죠? 개업공인중개사 줄임말이 개공. 소속공인중개사 줄임말이 소공. 그러죠? 그럼 이제 이 개업공인중개사가 물건을 알선하는데 어떤 물건을 알선하느냐. 이게 이제 법정 중개대상물. 거기서 말하는 제3조 중개대상물을 말해요. 그러면 토지는 중개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상식적으로? 이건 알고 공부 안 해도 알잖아요. 건물은? 할 수 있죠. 그럼 임목은? 임목. 할 수 있을 것 같아? 광업재단은? 공장재단은? 자동차는? 할 수 있어? 그러면 저 우리 선박 있잖아요. 선박. 할 수 있어? 그럼 저 날아다니는 거 항공기. 할 수 있을 것 같아? 그다음에 그 중장비 있잖아요. 중장비. 포크레인 뭐 이런 거. 이것도 할 수 있을 것 같아? 다 해?
다 해? 그럼 집에 있는 냉장고도? 다 있어? 그래. 그걸 이제 배우는 거예요. 그래서 다 할 수 없어. 일부만 돼. 그렇죠. 갸우뚱하지 말고 이제 그거 공부하는 거예요. 이게 법정 중개다. 우리 법에서 중개할 수 있는 물건이 뭐냐 이걸 공부하는 거예요. 그럼 뭐가 있냐면 토지 중개할 수 있어요. 그럼 공부 안 해도 알죠? 건축물도 중개할 수 있고. 그 다음에 그 밖에 토지 정착물이라고 있거든요. 그 밖에 토지 정착물도 있는데 이거 중개할 수 있거든요. 이건 나중에 배울 거예요. 그 다음에 임목도 중개할 수 있고 광업재단도 중개할 수가 있고 공장재단도 중개할 수가 있습니다. 이걸 이제 법정 중개 대상 물이라래. 자, 그러면 토지 건축물은 이제 대충 알죠? 정확하게 모르지만 하여튼 대충 알죠? 그럼 임목이 뭐예요? 임목? 나무인데 어떤 나무를 임목이라 그래요? 산에 있는 나무. 좋았어요. 여기는 뭘 임목이라고 표현할 수있을까? 모르고 여기는 생각나는 대로 나무는 나무인데 어떤 나무를 말하겠어요? 산에서 나는 나무. 임산물. 그러면 집에 있는 나무는? 그것도 돼? 그래. 하여튼 나무는 다 돼. 우리 여기 모든 나무. 그렇죠. 이제 여기 항상 갸우뚱. 관상상 이렇게 거래가 이루어질 수 있는 거래가 수입이 발생되는 나무, 과시, 유실수 같은 거 아주 좋아요. 조금 너무 심각하다. 머리 먹으라고 같아요. 눈만 깜빡깜빡. 예? 잘 안 보여? 그럼 앞으로 앉아야지. 눈도 안 좋으신데. 아주 좋았어요. 한 시간 끝나고 일로 와요. 바로 앞에서 있어야지. 자, 그러면 이 임목이라는 것은 이제 이 등기된 수목을 말합니다. 임목에 관한 법률에서 등기를 해내요. 이 토지하고 건축물은 누구 소유라고 등기를 하나 해놓잖아요. 홍길동 소유자가 누구다. 이 나무 중에서 등기된 수목을 임목이라 그래요. 그죠? 이런 거 등기된 수목을 말합니다. 이제 우리가 보통 말하는 임목이 아니라 이건 누구 소유라고 등기를 해놓은 수목을 뭐라 그래요? 임목. 이것은 이제 거래가 되고 중개사가 중개할 수 있는 물건이 되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네. 예를 들어서요. 어. 내가 산을 가지고 있잖아. 내가 산을 가지고 있잖아. 거기에 있는 나무들이 임목이 해당되는 거야, 안 되는 거야? 임목은 별도로 이 수목 나무를 등기를 해놓은 거예요. 누구 소유라고. 이 수목은 이제 나중에 이 그 밖의 토지 정착물에도 수목이 있거든요. 그래서 수목을 나중에 이제 기본 강의 들어가면 4가지 종류를 배워. 그죠? 토지 일부로서 수목, 명인 방법을 갖춘 수목, 등기된 수목, 등기된 수목을 임목이라고 하거든요. 그런 걸 다 배워. 좋아요. 비읍. 네. 내가 워낙 그 글씨가 추사체라 옛날에 김정희 내가 그 수제자거든요. 그래서 조금 흘려 썼어요. 그렇겠어요. 아주 좋았어요. 너무 지식이 뛰어나서 그래요. 아주 좋았어요. 나중에 이걸 배울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것은 이제 서서히 배워갈 겁니다. 이해됐어요? 예. 그러니까 그때 보기로 하고 이제 이런 것도 중개할 수 있다. 그러면 여기 봐봐요. 이 속에 자동차 들어있어, 안 들어있어? 자동차 없죠? 그러면 자동차는 중개할 수 있는 물건이 아니에요. 항공기 없죠? 선박 없죠? 이거 다 중개 못해요. 이해되셨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앞으로 이제 중개업을 할 때 합격하면 이제 계곡 공인 중에 될 거 아니에요. 나중에 등록하면. 그럴 때, 이런 물건을 중개를 하는 거구나. 이거 우리가 공부하는 과목이 그거예요. 우리 과목은 주로 합격하고 난 다음에 할 일을 다루는 과목이 이거야. 이해되셨어요? 예. 자, 그래서 이제, 이런 물건만 중개할 수 있다. 뭐, 광업재단 공장장이 뭔 소리인지 모르겠죠?
예, 좀 배워갈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이런 거에 중개할 수 있는 것이다. 이제 알았어요. 됐어요? 예. 자, 그 다음에 거래 당사자란 말이 있어요. 그럼 거래 당사자는 누구를 말하냐면 갑하고 을을 말해요. 그러면 이제 아까 토지 중개할 수 있다 그랬죠? 있다 그래서 없다 그랬어요? 건물도 중개할 수 있죠? 네. 건축물을 줄여서 건이라고 쓸 거예요. 나는 1년간 건이라고 쓰면 아 건축물이구나 그렇게 알아먹어야 돼. 토지도 쓸 수도 있어요. 근데 이제 건물은 주로 제가 사용하는 용어예요. 그래서 건축물 줄여서 건물을 중개할 수 있잖아요. 그럼 여기서 거래 당사자는 갑하고 누구를 말한다? 을. 그러면 이거 뭘 중개한다 그랬어요? 매매. 매매는 공부 안 해도 다 알죠? 사고 파는 거. 그러면 이 A라는 개업공인중개사가 개업공인중개사 줄여서 개공 A라는 개업공인중개사가 이 건축물을 사고 파는데 중개할 수 있다 없다? 있다. 중개라는 것은 이제 이렇게 알선해 준 걸 말하면 돼. 알선이란 말을 썼잖아요. 소개해 준 거. 매매를 중개할 수 있다. 그러면 거래 당사자는 매매 같으면 매도인하고 누구를 말해요? 매수인을 말하는 것이. 이게 거래 당사자예요. 그죠? 그럼 교환이란 말 들어보셨어요? 들어보셨죠? 교환은 물건을 뭐 하는 거? 바꾸는 거. 그럼 여기 건물하고 이 토지를 막 교환시킬 수 있어 없어? 있어. 이거 교환이에요. 그럼 교환 당사자 쌍방이 거래 당사자예요. 그죠? 갑하고 을이 거래 당사자. 그럼 임대차는 이것도 많이 들어보셨죠? 뭐 하는 거예요? 유상으로 빌려주고 빌리는 걸 임대차라 그래요. 유상으로 빌려주고 빌린 걸 뭐라 그래? 임대차. 그럼 거래 당사자는 누구를 말해요? 갑하고 을. 그럼 이건 누구라 그래? 빌려준 사람을? 빌려준 사람을 누구라고 봐요? 임차인이라 그래? 빌려준 사람을? 임대인. 빌려준 사람을 임대인. 빌린 사람을 임차인이란 말을 써요. 자, 이런 걸 중개한다 이 말이에요. 이런 걸. 이제 가장 기본이요. 임대인, 빌려준 사람은 임대인, 빌린 사람을 임차인. 그러면 이 거래 당사자는 갑하고 을을 말해요. 이분들 간의 매매 교환 임대차를 중개한다 이 뜻이. 그죠? 그러면 이제 그 밖의 권리 속에는 상당히 많아요. 권리. 지금 다 할 수는 없고 해봤자 머리만 아프니까 이건 서서히 할 건데 그 밖의 권리 중에서 전세권이 들어있어요. 전세권이 들어있다고. 그럼 이 전세권도 많이 들어보셨죠? 전세란 말 들어보셨죠? 전세권이란 말 들어보셨어요? 근데 이제 임차권하고 전세권은 틀려. 여기서 전세권은 물권을 말합니다. 물권. 임차권은 채권이고. 그럼 이제 전세권도 중개할 수가 있어요. 그 밖의 권리 속에 이제 전세권이 들어가거든요. 그러면 전세를 내준 사람을 뭐라고 표현을 해요? 전세 내준 사람. 이제 그 용어를 알아야 돼요. 민법 공부할 때 필요해요. 이걸 알아야지 이제 여러분들 그 강의를 해도 머릿속에 들어오기 시작하지. 이것도 몰라버리면 정신이 없어. 막 민법 공부할 때는 뭔 소리야. 그래. 전세를 내준 사람 뭐라고 표현하냐고. 우리 전세 많이 들어보잖아요. 일상생활에서. 건물주! 오, 좋아! 예, 이따가 맛있는 거 사드셔. 나가서. 그래서 전세를 내준 사람. 여러분들이 건물 가지고 있어. 남에게 전세 내줄 수 있잖아요. 그럼 내준 사람 뭐라고 표현하냐고. 전세? 좋은데? 오, 좋아. 여기 우리. 전세권자? 전세권자? 오, 좋았어요. 우리 끝에. 아주 좋았어요. 여기는 주로 한자로 넣어라. 수풀림, 갑, 이렇게. 아주 좋았어요. 전세를 내준 사람을 전세권 설정자란 말을 써요. 앞으로 이건 가장 기초 용어예요. 전세권 설정자. 그럼 전세 들어간 사람을 전세권자. 이 개념이 흔들리면 안 돼. 처음 공부하면 이것도 헷갈려. 누가 전세권자인지 몰라. 전세 들어간 사람은 뭐라 그래요? 전세권자. 전세를 내준 사람은 설정자. 임대차에서는 임대인, 임차인. 이 전세는 물권이거든요. 임대차는 채권이고. 이제 물권, 채권은 이제 나중에 또 민법 배울 건데, 이 기초 용어가 튼튼해야만이 강의를 해도 머릿속에 들어오는 거예요. 이게 안 돼 버리면
가장 기본적인, 근데 보통 우리 그 교수님들은 당연히 여러분들이 알 거라고 생각하고 강의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거기서 갭이 생기는 거지. 예, 그래서 쉽게 가르친다고 해도 받아들이는 입장에서는 또 이해가 안 되는 경우가 종종 있고. 이게 가장 기본적인 용어예요. 이게 흔들려 버리면 거꾸로 생각하시는 분도 있어요. 이분이 전세권자인 줄 알아. 내준 사람이. 그게 아니고 전세를 내준 사람은 전세권 뭐라 그래요? 전세 들어간 사람을 전세권자. 임대차에서는 내준 사람을 임대. 들어간 사람을 임차. 그러죠. 매도인하고 매수인. 그럼 이제 거래 당사자란 말은 갑하고를 말하고 매매 교환 임대차 그 밖에 권리 중에가 이제 전세권이 들어가거든요. 그 외에 여러 가지 권리가 또 있어요. 그건 서서히 하기로 하고 이거 득실 변경행위다. 득이 뭐요? 그렇게 표현하면 되고 이건 전세권 설정을 말해요. 이건 설정을 의미하고 자, 변경은 실이 소멸을 말합니다. 소멸을 말하고 변경이 이전 또는 변경 이렇게 말을 해요. 이런 행위입니다. 설정, 변경, 소멸 행위를 뭐 하는 것이다? 알선이 연계해 준 것이다 이 말이에요. 이해되셨어요? 자, 쉬워 어려워 되게 쉽죠? 소개해 준 거. 그러니까 이 개업공인중개사라는 사람이 토지 건물 이 물건을 매매교환 임대차 이걸 소개해 준 것이 중개다. 물건을 소개해 준 사람이 소개해 준 걸 중개다 이 말이에요. 그죠? 알선하는 것이다. 자, 그럼 중개 개념 잡았어요? 그러면 중개 개념 여태 강의 지금 들었잖아요. 그죠? 그러면 제대로 들었나, 이해했나, 안 했나 확인 들어갈게요. 확인 들어갑니다. 물건을 알선한 게 중개라고 분명히 이야기했어. 그러면 여기서 지금 미혼이신 분 없죠? 다 기혼이에요? 네, 좋아요. 그러면 남자하고 여자를 소개해 줬어. 그러면 중개겠어요? 아니겠어요? 이 A라는 개업공인중개사가 남자하고 여자하고 소개를 해줬다고, 알선해줬다고, 남자하고 여자. 중개겠어요? 아니겠어요? 네? 그건 중매예요? 중개가 아니고? 그러니까 중개는 아니다. 물건이 아니니까 그건 중매다. 중개가 아니다. 사람 아닌 것 같아? 확실해요? 그래. 아주 좋았어요. 맞았어요. 정말. 그렇게 맞았다고, 그 생각이. 네. 그래서 이제 그건 중매고, 왜 아니냐면, 이걸 중개를 알선해야 중개야. 그럼 사람은 이 속에 들어있어, 안 들어있어? 그럼 타시 형성밖에. 그럼 자동차를 알선하면 중개야, 아니야? 아니잖아요. 이것도 중개 아니야. 그러니까 결론은 뭐예요? 법정 중개 대상물을 알선한 거에 중개라고. 개념 잡았어요? 네. 법정 중개 대상물을 알선한 거에 중개다. 그럼 사람 속에는 이 속에 안 들어있잖아요. 법정 중개 대상물이 아니야. 그래서 중개가 아니야. 그죠? 그럼 자동차는 왜 알선하면 중개 아니냐? 이것도 법정 중개 대상물이 아닙니다. 이해되셨어요? 그 말이구나. 무슨 말? 그 말. 응, 그치? 중개란 말이 그 말이다, 이 말이에요. 이런 말이다, 이 말이에요. 아주 좋았어요. 중개 개념 잡았어요? 네. 물건을 뭐 해준 거? 알겠습니다. 물건을 뭐 해준 거? 소개해 준 거. 이게 중개요. 개념을 잡았습니다. 그러면, 자, 이게 중개란 말은 반드시 기억하고. 그래서 일단은 공부하는 방법은 일단 이 조항을 그대로 숙지를 하세요. 법정 중개 대상물에 대해서. 거래 당사자는 매매, 교환, 임대차, 그 밖의 권리, 득실, 변경 행위를 뭐 하는 것이다? 알겠습니다. 이걸 숙지하시고, 이걸 이해를 하고 계시면 돼요. 그래서 이제 여기서 여러 가지가 응용해서 이 도출이 될 거예요. 중개가 뭐냐? 이렇게 도출이 되니까 그걸 알아두시면 돼요. 그래서 이제 중개 개념은 일단 이 정도 정리할게요. 앞으로 이제 더 나아가면서 뭐 그 밖에 권리랄지 깊은 내용은 이제 기본서 나오면 차근차근 들어가야 돼요. 일단 중개가 뭔지 계략적으로 감 잡았죠? 네, 끝. 자, 그럼 두 번째 용어 한번 보세요. 뭐라고 나왔어요? 공인중개사라는 용어가 나왔어요. 안 닦여. 좀 신기하네, 이 용어. 이 공인중개사라는 용어가 나와 있는데, 이 공인중개사란 말은 거기 읽어보세요. 어느 법에 의해서? 공인중개사법에 의해서 이렇게 나와 있어요. 공인중개사법. 이거 중요합니다.
공인중개사법에 의해서 자격을 뭐한 자? 취득한 자. 이게 올해 시험 나왔네? 1번에 1번 지문으로 떴어요. 28회 때 1번에 1번 지문으로. 그럼 어느 법에 의해서 자격을 취득한 자? 우리 법에 의해서 자격을 취득한 자가 공인중개사예요. 그죠? 그러면 애국 법에 의해서 취득한 자는 여기서 말하는 공인중개사 돼? 안 돼? 안 됩니다. 자, 이 공인중개사법 이거 다 신경 써야 돼요. 이 중개사법에서 자격을 취득한 자. 그러니까 여기 취득한 자 동그라미 쳐보세요. 취득한 자. 거기서 이제 한 글자라도 더 들어가면 틀려버려요. 취득하여 중개업을 영위하고 있는 자, 공인중개사가 이건 틀려. 그러면 자격증만 취득하면 다 뭐가 돼? 공인중개사. 놀고 있어도 공인중개사야. 그러니까 여러분들 보세요. 여러분 합격하면 자격증 나오잖아요. 그럼 일을 하는 사람도 있고 안 하는 사람도 있잖아요. 안 해도 공인중개사야. 뭐만 가지고 있으면? 자격증. 자격증만 가지고 있으면 다 공인중개사야.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 그 지나가다가 변호사를 만났어. 저는 변호사입니다. 그러면 저는 공인중개사입니다. 저는 의사입니다. 그러면 저는 공인중개사. 저는 법무사입니다. 그러면 저는 공인중개사. 왜? 같은 사자가. 꼴릴 게 하나도 없어. 놀고 있어도 공인중개사. 아, 그렇잖아요. 그렇죠? 예, 또 신랑한테도 저는 공인중개사. 아, 그래서 이제 보통 이제 여자분들이 합격을 하면 목에 또 힘을 줘. 그렇죠. 공인중개사라고. 무식하지 말라 이 말이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하여튼 공인중개사는 뭐만 가지고 있으면 자격증, 공인중개사. 근데 이것도 막상 시험 문제 나오면 흔들릴 수 있어요. 중개사법이란 거 알아두셔야 되고 취득한 자. 여기서 한 글자로 더 들어가면 틀려버려요. 취득한 자 동그라미 쳤어요. 그 다음에 아까도 얘기했지만 중개업이 또 시험에 자주 나온다고 했죠. 네, 중개업 들어가 볼게요. 중개업이라 하면 다른 사람의 뭐에 의해서? 의뢰해서. 자, 이건 아예 번호를 매기세요. 이렇게 1번. 일정한 뭘 받고? 보수를 받고 이렇게 나왔어요. 이것도 올해 시험 나왔어요.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뭘 업으로 한다? 중개를 업으로 한다. 몇 가지? 세 가지. 자, 중개업 개념은 이게 공식처럼 공부를 해야 돼. 세 가지가 반드시 다 들어가야 돼. 하나라도 빠져버리면 중개업 개념에 흔들려 버려요. 자, 그러면 이제 하나씩 분석 들어갈게요. 여기서 다른 사람은 누구를 말해요? 아까 이게 건물이라 그랬죠? 갑의 건물이에요. 갑소유 건물인데 갑소유 건물이거든요. 그러면 여기서 다른 사람은 의뢰가 들어와야 되잖아요. 누구에게? 개업공인중개사에게. 중개업소 사장을 개업공인중개사라고 했잖아요. 그럼 여기서 다른 사람은 누구를 말해요? 갑을 말해요. 의뢰인을 말합니다. 의뢰인이라고 적어봐. 중개 의뢰인. 일단 이 물건을 팔고 싶으니까 중개를 해달라고 개공에게 찾아와서 의뢰를 해. 그죠? 그러면 이게 의뢰인을 여기서 말하는 다른 사람이란 말을 써요. 누구를 다른 사람? 의뢰인. 근데 이게 건물 소유자가 있을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고 대리인일 수도 있거든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그러면 을 상대방 찾아왔고 둘이 알선을 해줘요. 알선한 게 중개라 그랬잖아요. 그러면 중개해주고 나서 뭘 받아야 돼? 보수를 받아야 돼. 여기서 보수는 중개보수를 말합니다. 중개보수. 여러분들 수수료라고 알고 있는데 요즘은 중개보수라는 말을 써요. 중개수수료라는 말을 요즘 안 씁니다. 3년 전부터 바뀌었어요. 이제 중개수수료라는 말을 쓰지 않고 중개보수라는 말을 써요. 중개보수를 받아야 돼. 그러면 이 보수를 안 받으면 중개업이 안 들어가. 반드시 받아야 돼. 올해도 시험 나왔어. 28회도. 안 받으면 중개업 개념이 아니야. 그러면 여러분들 친척이나 아는 사람 물건 그냥 무료로 중개해 줄 수도 있어 없어? 있죠. 보수 안 받고. 그건 중개업이 아니야. 중개업의 개념이 성립되면 반드시 보수를 받아야 돼. 보수를 받아야 된다고. 안 받으면 중개업이 아니야. 보수를 반드시 받아야 돼.
받고 동그라미 받고. 받고가 중요해요. 받고. 안 받으면 중개업 개념이 안 돼요. 그리고 이제 세 번째 뭘 업으로 한다 그랬어요? 중개가 아까 배운 거 있잖아요. 알선하는 거. 이걸 뭘로 해야 돼? 업으로 해야 돼. 이제 이 업이 중요해요. 업이란 거. 우리가 일을 업삼아서 한다. 무슨 일을 계속 하는 걸 업이란 말을 쓰잖아요. 그럼 업의 개념을 좀 잡아 드릴게요. 칠판 보세요. 이쪽이 업이 되는 것이고 이쪽이 업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럼 업이 되려면은 불특정 다수인을 대상을 해야 돼. 불특정 다수인을 대상을 한다. 그럼 반대해서 가면 특정인을 대상으로 하면 업이 아니야. 그럼 불특정 다수인이라는 뜻이 뭐예요? 그것이 정해지지 않는 사람 누구나. 그리고 특정인은 정해진 사람들, 특정된 사람들. 그 다음에 또 번째가 더 중요한 것이 이거예요. 업의 개념. 계속적이고 반복적이어야 돼. 계속적이고 뭐야 돼요? 우연히 한 번 하면 업이 아니야. 우리가 일을 업삼아서 한다는 말을 옛날 할머니들 많이 썼거든요. 그런데 이것은 계속 한다는 뜻이에요. 계속. 계속. 그러면 예를 들어서 중개를 한 번 하면, 중개를 이렇게 한 번 하면, 중개를 한 번 하면 중개업이에요? 아니에요? 아니죠? 아니요. 중개는 되더라도 중개업은 아니야. 그러면 중개업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돼? 계속 해야 돼? 안 해야 돼? 물건 소개를 계속 업삼아서 한 사람, 계속 한 사람이 해야만이 중개업 개념에 들어가. 됐어요? 예. 이제 업의 개념 중에서 가장 중요한 거 이거예요. 계속적이고 뭐다? 계속적이고 뭐다? 계속적이고 뭐다? 계속적이고 뭐다? 계속적이고 뭐다? 자, 내가 이렇게 동그라미 여러 번 쳤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영리 목적이 있어야 돼. 무슨 목적? 영리. 그럼 비영리 목적이면 업이 아니야. 비영리 목적입니다.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 서북구청에서 주민 편의를 위해서 그 주택이 없는 서민들 있잖아요. 그 편의를 위해서 주택을 알선해 줄 수도 있잖아요. 그런 거는 영리 목적이 없잖아요. 그런 건 여러 번 해도 중개업이 아니야. 영리 목적. 이 충족이 돼야 돼. 그래서 이제 이것도 세 가지가 다 충족이 돼야 돼. 이렇게도 세 가지 충족돼야 돼. 그래서 중개업 개념. 자,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이제 일단 지금 처음이니까 앞으로 서서히 해 나갈 거니까 일단 딱 두 가지만 기억해 보세요. 업이라는 것은 한 번이다, 여러 번이다? 여러 번. 이거 하나 하고, 그죠? 예, 뭘 업을 한다? 중개를 업. 그리고 이제 보수를 반드시 받아야 된다는 거. 이 정도만 중개업 개념은 기억을 하시면 되겠어요. 이해됐죠? 예. 자, 그래서 이제 지금 몇 가지 용어가 끝났어요? 세 가지. 중개는 물건을 알선하는 거. 중개업은 계속적으로 중개를 업을 하는 거. 개념 잡았죠? 이제 일단 중개업 개념 잡았어요. 그러면 그 다음에 나온 용어가 이제 뭐가 있어요? 개업공인중개사. 읽어보세요. 개업공인중개사. 책 한번 읽어봐요. 뭐라고 나왔어요? 아, 그렇게. 자, 그러면 이제 어느 법에 의해서 개설 등록한 자? 그래서 이제 개업공인중개사를 줄여서 뭐라 그랬어요? 내가 개공이란 말을 썼어요. 개업공인중개사 말을 줄여서 개공. 이것은 우리 공인중개사법에 의해서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을 한 자. 자, 어느 법에서 개설 등록한 자? 공인중개사. 그 등록 동그라미 쳐서 개설 등록 동그라미. 개설 등록 동그라미. 좋았어요. 그러면 잘 봐봐요. 잘 봐보세요. 그러면 자격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을 아까 공인중개사란 말을 썼죠. 자격증만 취득하면 공인중개사야. 그러면 개업공인중개사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개설 등록을 해야 돼. 중개업을 하겠다고 개설 등록을 해야 돼. 어디서 가서 등록할 것 같아요? 시청? 시청, 구청? 그 둘 중에서 어디? 아, 구청에다가? 그럼 서북구는 서북구청에 가서 중개업한다고 등록을 해야 돼? 아, 느낌이 그래. 느낌이 그렇고. 여기는? 여기는?
예. 하여튼 구가 있으면 다 구청으로 가는 거고, 이 천안은 구가 있잖아요. 그러면 서북구청이나 동남구청장 구청으로 가는 거고, 자기 할 곳에다가 사무소 낼 곳에다 등록을 하거든요. 아산 같은 경우는 구가 있어 없어? 아산 시장한테 등록하러 가는 거예요. 이건 이제 좀 내 다음 주에 배워. 등록관청이라는 말을 쓰는데, 하여튼 등록이 돼야만이 개업공인중개사 되는 거야. 그럼 자격증만 가지고 있는 사람은 그냥 뭐가 돼? 공인중개사. 중개업 하겠다고 관청에 가서 뭐까지 한 사람? 개설 등록까지 한 사람이 개업공인중개사가 되는 겁니다. 개업공인중개사 줄여서 뭐다? 근데 종류가 세 가지가 있어요. 개공 종류가. 거기 세 가지가 있고, 1번 뭐라 그랬어요? 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 줄여서 이제 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 두 번째가 공인중개사인 개업공인중개사. 세 번째가 중개인이 있어요. 법 부칙 6조 2항 규정된 개업공인중개사. 이렇게 세 가지가 남아 있어요. 법 부칙 6조 2항에 규정된 개업공인중개사 있어 없어? 법 부칙 6조 2항에 규정된 개업공인중개사는 말이 있죠? 그러면 이 등록이 돼야만이 개업공인중개사가 되거든요. 개설 등록이. 근데 종류가 몇 가지? 세 가지. 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 공인중개사인 개업공인중개사, 법부칙 6조 2항에 규정된 개업공인중개사, 법부칙 6조 2항에 규정된 개업공인중개사를 줄여서 뭐란다? 중개인. 자, 그러면 세 가지 종류인데 하나씩 분석할게요. 자, 법인 개업공인중개사는 뭐냐면 법인으로 중개업을 하려는 말을 법인, 회사 만들어갖고. 이 변호사도 법무법인 만들잖아요. 법인 만들어서 하죠. 이제 여러분들도 법인 만들어서 중개업하는 것을 법인 개업공인중개사.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 먼저 뭘 해야 되겠어요? 법인 만들려면? 이 자본금을 가지고 있어야지. 그래갖고 뭘 만들어야 돼? 그죠? 상법상 회사를 설립하든 또 뭘 설립해야 돼요? 협동조합을 설립해야 돼요. 자본금 5천만 원 이상 가지고. 그리고 이제 이걸 설립해 놓고 나서 순서가 그래요. 이거 1번. 그럼 두 번째로 서북구청에 가가지고 중개업을 하겠다고 뭘 해야 돼? 개설 등록을 해야 돼요. 개설 등록을 해야 돼요. 그러면 법인 개공으로 탄생이 됩니다. 자, 그냥 순서가 그래. 먼저 뭘 설립하라? 회사 하나 뭘 설립하라? 둘 중 하나 설립하면 돼. 자본금 5천만 원 이상 가지고. 먼저 회사를 만들고 나머지 조건을 갖춰서 중개사법에서 개설 등록을 해야 돼. 그러면 구청에 가서 이제 등록까지 해야만이 법인 개공이 되는 거예요. 그걸 안 하면 일반 회사고 협동조합이고 등록까지 돼야 돼. 그러니까 여기서 개공이 되려면 여기 등록이 중요해요, 중요하지 않아요? 중요해요. 이게 중요해요. 개공. 이제 중개업 공식적으로 개업공인중개사 인정받으려면 등록이 돼야 돼. 이해되셨어요? 이제 구청에, 관청에 가서 하는 거예요. 자, 그럼 법인 개공 개념이 이거다. 대충 감 잡았을 거예요. 그러면 그 밑에 2번에 보면 양갈 2번에 갖고 뭐라고 나왔어요? 특수법이란 말이 있죠. 그럼 특수법이 뭐예요? 이제 여기 용어 또 익혀야 돼요. 특수법인은 방금 우리가 법인 개공은 어느 법에 의해서 개설 등록한다 그랬어요? 공인? 그 두 번째죠. 공인중개사부터 그러면 공인중개사법에 의해서 개설 등록한 법인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아, 법인에서 그 두 번째 쪽 후단 공인중개사법 나와 있어요? 개설 등록 동그라미 쳤어요? 근데 특수법인은 우리 중개사법에 의해서 중개업을 할 수 있다 그랬어요? 다른 법률에 의해서? 다른 법률로 규정에 의해서. 다른 법률로 규정해서 중개업할 수 있는 법인을 무슨 법인? 특수법인. 그 공인중개 아닌 다른 법률 동그라미. 다른 법률에 의해서 중개업할 수 있는 법인을 무슨 법인을 해? 특수법인을 해. 이제 우리는 이것도 공부를 해야 됩니다. 특수법인. 이게 차이점이 많거든요. 앞으로 이제 공부할 때 이 법인 개공하고 특수법인 개공하고 차이점이 많아. 이제 이건 다른 법에 의해서 중개업할 수 있는 법인 특수법인. 근데 종류가 그 네 가지가 있어요. 종류를 익혀 두셔야 돼요. 자, 첫 번째 뭐예요? 지역내각 협동조합이 있고 또 순서 좀 바꿀게요.
지역 산림조합이 있어요. 그리고 산업단지 관리공단이 있고 한국자산관리공사. 보통 우리가 네 가지를 놓고 공부하거든요. 보통 네 가지를 놓고 공부를 해야 돼요. 그러면 이건 전부 다 우리 중개사법에서 중개한다. 다른 법에서. 다른 법. 그러면 하나만 예를 들게요. 저 지역농협협동조합이 있잖아요. 그러면 이것은 이제 우리 중개사법에서 등록을 한다 그랬잖아요. 이건 다른 법에서 중개를 할 수 있어. 그럼 지역농협협동조합이라는 것은 농협협동조합법이라고 있어요. 그러면 이건 우리 중개사법이에요? 농협협동조합법이에요? 협동조합에서 중개를 할 수 있다고. 이건 산림조합법이라고 있어요. 이해되세요? 그러니까 이것은 전부 다 다른 법의 개별법에서 중개업을 할 수 있는 법인은 무슨 법인? 특수. 우리 중개사법에서 중개업한 게 다른 법, 개별법상 거기 규정에서 중개할 수 있는 법인을 특수법이란 말을 써요. 그래서 종류가 몇 가지? 네 가지. 일단 종류만 익혀 두세요. 다른 법률 동그라미 쳐놓으시고. 다른 법률 동그라미 쳤어요? 자, TP 넘겨보세요. 그 다음에 이제 공인중개사인 개공이 나와 있어요. 공인중개사인 개공이 나와 있는데 이분들은 일단 아까 공인중개사 자격을 뭐 한 자로서? 취득한 자. 공인중개사죠? 그러면 일단 자격증을 가지고 개공이 되려면 뭘 해야 돼? 등록 동그라미, 개설 등록 동그라미. 등록을 해야 돼, 안 해야 돼? 해야 돼. 자, 구분되고 있죠? 자, 구분이 될 거예요. 자, 보세요. 그냥 자격증만 가지고 있는 사람은 뭐라 그래? 공인중개사. 자격증 가지고 개설 등록을 하면 공인중개사인 개업공인중개사. 개공이란 말이 들어가면 반드시 등록이 들어가야 돼. 자격증 가지고 등록. 그러면 여러분들이 그 법인 안 만들고 중개하려면 이게 되겠잖아요. 보통 개인적으로 많이 하잖아요. 그럼 다 공인중개사인 개공들이야. 여러분들 나중에 중개하면. 회사 안 만들고 하면. 보통 우리가 여러분 학교 가면 뭐 개인적으로 사무소 내잖아요. 다 이거라고. 공인중개사인 개업공인중개사. 공인중개사인 개업공인중개사. 됐어요? 예. 그럼 등록을 해야 돼. 이제 그래서 이제 거기도 개설 등록 동그라미 했어요? 자격, 공인중개 자격 취득한 자 몇 줄? 등록 동그라미.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뭐가 나왔어요? 법 부칙 몇 조? 6조 2항. 그러니까 몇 조고? 6조 2항에 규정된 개업공인. 이걸 가로 안에 뭐라 그랬어요? 내가 이제 그 판서에 다 길게 하기 힘드니까 그냥 중개인이라고 쓴 거예요. 이걸 중개인이라고도 하는데 법 부칙 6조 2항에 규정된 개업공인중개사. 일단 이걸 먼저 숙지해 보세요. 법 부칙 몇 조? 6조 2항에 규정된 개업공인. 이걸 줄여서 뭐라 그래? 중개인. 근데 이분들은 어떤 사람 마냐면 옛날부터 해오신 분들 있죠? 복덕방 막 뭐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그럼 이분들은 자격증이 없어. 없는 사람들이야. 그럼 자격증이 없으면 등록이 안 되잖아요. 근데 왜 개공이 돼? 등록을 해야 개공인데? 등록한 것으로 간주를 해줘요. 그 보는 자, 이 말 있어요? 등록한 것으로 보는 자. 이 말은 자, 공식적으로 등록을 안 했지만 등록한 것으로 뭘 해준다? 간주를 해서 옛날부터 해오신 분들 자격증도 없고 등록도 안 했지만은 먹고 살라고 그냥 개공으로 인정을 해줘. 그럼 이분들은 자격증도 있어 없어? 공식적으로 등록은 안 했지만 등록증을 줬어. 등록증을 그냥 발급해 줬다고. 그죠? 그럼 이 역사를 보면 상당히 길어. 뭐가? 그러니까 옛날부터. 원래 그 자격증이 84년도에 생겼거든요. 1회 공인중개사. 여러분들 20몇 회요? 9회잖아요. 1회가 84년도에 1회 공인중개사. 그 이전에, 84년 이전에 그 중개업 하신 분도 있거든요. 그분들이 지금까지 해오신 분들이 있어요. 그분들이 이 중개일을 해. 근데 이분들은 한 번이라도 폐업해버리면 뭐 끝이야. 그러니까 이분들이 지금까지 해오신 분들은 대단하신 분이지.
우리가 영업이 안 될 수도 있는데 지금까지 계속 유지했다는 것 자체가 대단하신 분 아니야? 그분들을 말하는 거야. 근데 많지 않아 요즘. 시간이 많이 흘렀잖아요. 나이 들어서 다 이제 없어지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부칙에다 넣어놨어요. 원래는 법에 규정이 돼 있다가 부칙에다 넣어놨어. 그래서 부칙 6조에가 들어있어서 6조 2항이 규정된 개공이라는 말을 써요. 법에 보면 부칙이라는 게 있잖아요. 맨 밑에 부칙. 언제부터 시행한다 뭐 이런 부칙 조항이 있는데 거기다 빼놨어요. 이분들은 자연 소멸이거든요. 자연 소멸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분들은 공식적으로 등록을 안 했지만 등록 항구로 간주를 해서 개공으로 보는 거예요. 그럼 개공 종류는 두 가지가 아니라 세 가지예요. 몇 가지? 세 가지. 자, 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 공인중개사인 개업공인중개사, 중개인. 몇 가지? 세 가지. 그럼 간단하게 요약할게요. 개공이 되려면 우리 법에서 반드시 등록이 돼야 된다는 거. 근데 법인은 회사나 협동조합 만들어서 등록. 됐어요? 공인중개사인 개공은 자격증 가지고 개인적으로 등록. 중개인은 옛날부터 해오신 분 등록한 것으로 간주된 사람. 개념 잡았어요? 네. 그리고 특수법인은 우리 법에서 중개업을 할 수 있다. 다른 법에서. 다른 법. 뭐 농협협동조합법이랄지 산림조합법. 다른 법에서 중개업을 할 수 있는 법인을 특수법. 개념 잡았죠? 자, 봐보세요. 여러분들이 이제 1시간이 정확하게 끝났거든요. 60분이 끝났는데 여태 해도 어디까지 했어요? 여기까지밖에 못했어요. 그렇죠. 그렇죠. 영어도 다 못 끝났어요. 그럼 이제 여기까지 하고 잠시 뭐 했다가 쉬었다가 나머지 할 거예요. 또 일주일간은 여러분들이 앉아있는 연습도 해야 돼요. 힘들어. 공부 안 하다가 이거 앉아있는 것 자체도 힘들 거예요. 근데 이제 한 2주 정도 지나면 이제 적응이 돼. 그래서 뭐 3시간 앉아있는 거 일도 아니야. 나중에 하루 종일 앉아있어도 끄떡없어. 딱딱한 과목도. 그렇죠? 그러니까 연습이 필요해요. 그러니까 지금은 한 일주일간은 그 연습한다 생각하고 그냥 앉아있는 연습한다 생각하시면 돼요. 이해됐어요? 좀 쉬었다 할게요. 예, 쉬었습니다.